쌓입니다. 일주일 전쯤 파혼을 했으니 지금은 아니네요. 너무 어이없는 일을 겪어 상처도 받고 허무한데 오랜 기간 만남을 이어왔던 사람이라 제 마음이 단칼에 정리가 되지 않아 소풀이라도 해보고자 주저리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는 언니와 14살 차이 나는 늦둥이이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제가 중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언니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저를 이모가 키워주시기로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럴 때일수록 형제 자매가 함께 있으면서 이겨내야 한다며 형부가 저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어요. 참고로 저와 형부는 22살 차이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형부와 언니는 제2의 부모님이 되어주셨고 사돈 어르신들도 저를 손녀처럼 대해주셔서 많이 힘들지 않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전 남친은 대학 때 만난 CC 커플이었고 운이 좋아 안정적인 직장에 같이 입사하여 또 사내 커플로 지냈습니다. 둘 다 공부를 오래 한 탓에 사회초년생이라 모은 돈은 많지 않지만 나름 고연봉자라 자연스레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려고 조금씩 알아봤더니 집이 문제더라고요. 요즘 집값 말해 뭐하나요? 더욱이 둘 다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는 상태라 금전적인 부담이 컸기에 당연히 인서울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근접한 경기도로 집을 보러 다녔었죠. 이때까지 저희끼리 시세도 볼 겸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보러 다닌 거였기에 양가 어른들한테 결혼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부터 보러 다녔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어른은 언니와 형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참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쯤 언니와 형부한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남친과 가볍게 저녁 식사라도 하자 부르셔서 넷이 함께 만났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집을 보러 다녔던 걸 말씀드렸었죠. 대충 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외곽 쪽으로 구하려고 한다 정도로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형부가 저와 남친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저희를 불러서는 출퇴근 4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건 힘들다. 그러니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중 너희 회사와 멀지 않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침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니 그 집에 전세로 들어오라고 하시며 전세 보증금도 받지 않으시고 전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해주신다고 하시면서요. 그 대신 착실히 돈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청약이든 매매든 나중에 자가가 필요한 시점을 위해 준비를 꼭 하라고 하셨었죠. 저는 생각지도 못한 형부의 말씀에 당혹스러웠는데 남친은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남친의 그런 모습에 기분이 좀 상하더군요. 그래서 완전 공짜는 안 되니 월세 개념으로라도 돈을 들여야 한다고 남친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형부와 언니도 설득해서 그러기로 했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드리기로 한 돈은 월 50이었고 형부가 내주신 아파트는 전세 시세가로 9억 상당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진행하기로 이야기를 끝내고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무난하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집 얘기에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남친이 부모님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했던 모양인지 시어머니가 될 뻔한 분이 갑자기 애들이 돈을 준다 했다고 진짜 그걸 다 받으시냐. 요즘 집값도 엄청난데 집이 여러 채 있으신가 보다. 원래 공짜 전세로 내어주실 생각이 있었던 정도면 그냥 줘도 되지 않냐. 애들 돈도 모아야 하는데 집값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쉬지 않고 다다다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친이 말리는 와중에도 개의치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입만 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친 어머니의 말씀에 형부가 재차 제 집을 그냥 주라는 말씀인 거냐고 두어 번 여쭤보셨는데 그 말이 맞다네요.
그분의 눈에는 집을 주실 것처럼 보였는지 형부와 언니가 예쁘게 키워주셨는데 선물하면 좋지 않으냐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언니가 제 손을 꽉 잡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왈칵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형부께서 그렇게는 못한다.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다. 처제와 얘기해보고 상견례를 다시 할지 말지 연락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당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친이 연락해서는 본인도 불쾌하다네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언니와 형부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하면서요. 사실 말이 형부이지 저희 형부는 50대 중반이시고 언니는 40대 후반입니다. 남친 부모님과 저희 형부가 5살 차이인데 얼마나 어른이라고 그러는 건지. 마치 남친이 말하는 뉘앙스가 자기네는 부모이고 너네는 언니네 부부인데 무례하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남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차라리 원래 계획대로 우리가 알아본 곳으로 전세 대출 내서 들어가자 하고 말했더니 싫답니다. 형님이 집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고 말하기에 집을 준다고 하신 거 아니다 라고 답했더니 그게 그 말이랍니다. 그러면서 공짜로 살게 해줄 때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월세를 낸다 했냐며 따지는데 갑자기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마음이 확 식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헤어지자 했습니다. 갑자기 정이 떨어지니 정리는 잘 되는 것 같더군요. 형부와 언니한테도 이런 사실을 다 말씀드리고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 다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고 죄송할 따름이었네요. 그래도 8년을 만난 사이라 그런지 제 마음은 하루아침에 괜찮아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오랜 기간 만난 사이라 그런지 칼로 무자르듯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글을 쓰게 되었는데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리는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님이 해야 할 일은 동료와 친구들 중 발 넓고 말을 잘 전하는 친구에게 속상하다, 위로해줘라, 술 좀 사줘라 등 상담과 위로를 핑계로 현재 상황을 전하는 겁니다. 님이 고아라고 우습게 보고 저러는 상놈이 집구석에서 자란 놈이면 님 욕을 무지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쓴이라도 제정신이라 그 상황에 월세 내겠다고 밀어붙여서 저런 놈인 거 알아볼 기회가 생겼네요. 안 그랬으면 본인 집 안 구하고 그냥 눌러앉아 살면서 배째라고 할 생각이었을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니 진짜 저렇게 상식 없고 개념은 날 때부터 두고 나온 것 같은 인간들은 자꾸 어디서 꾸역꾸역 나타나는 건지. 염치도 없고 생각이란 걸 안 하고 사는 집구석인가 봅니다. 잘 헤어졌어요.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번째. 그 집 애들한테 주라는 건 쓰니 말고 지 아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무려 9억짜리를 준다고 했으면 명의도 지 아들로 해달라거나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집은 남자 쪽에서 해야 하는 건데 뭐가 저리 당당한 거죠. 남자도 완전 쓰레기네요. 진짜 잘 헤어졌어요. 흔들리지 말고 잘 견뎌요. 다섯 번째. 너무 좋은 형부시네요. 님에게서 부모님을 일찍 데려가셨지만 형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시어미는 뭐가 그리 당당하고 전남친은 어떻게 그걸 공짜로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지 근성이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무례하게 행동한 건 생각도 못하고 기분이 나쁘다니. 그게 바로 가정교육인데 못 배운 남친이랑 잘 헤어졌어요. 그리고 회사에 소문내기 싫다고 가만히 있으면 님만 바보 됩니다. 대놓고는 아니라도 조금씩 말이 나가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상처받지 않았기를. 기운 내시고 똥차가 지나갔으니 벤츠가 올 겁니다. 힘내세요. 여섯 번째.
이별 통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질질 매달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 아파트 아까워서 남친이랑 남친 엄마가 포기 못하고 연락해서 가스라이팅 시도할 것 같아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별 상황을 전하시고 이유도 꼭 같이 전하세요. 전 남친이 쪽팔려서 쓴이 잘못으로 헤어졌다고 헛소리를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인성밖에 안 되는 사람 같아 보이니까요. 7번째. 지 부모는 부모 노릇 못하는데 부모 대접은 해라. 쓴이 언니랑 형부는 부모 노릇 해야 하지만 부모 대접은 못해주겠다. 딱 이거네요. 염치도 개념도 돈도 없는 상거지 집안이랑 잘 헤어지셨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셨나봐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